구름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늘은 비를 쏟아냅니다. 슬픔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한 시인이 말했는데요. 고여있는 모든 것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더해져서 넘치고 휘청대지 않으려면 때때로 덜어내야 하는 거라고 하지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말이지요. 11시의 데이트, 오늘도 저는 함동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406호 프로젝트 웃어주세요.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그대를 쳐다보는 게 나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빨개지긴 해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내겐 천사 같고 꿈만 같고 봄날 같은데
미소 지을 땐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혹시 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아직 그대를 다 알지 못해도 내게 다시 올 수 없는 기적인 건 알아요. 이대로만 쭉 있어준다면 나는 무서울 게 없을 거예요.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혹시 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나도 매일 웃어줄게요. 조금 서툴겠지만 내 마음을 전부 써볼게요. 그댄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혹시 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18개월 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첫 언어가 엄마 아빠가 아닌 알렉사라는 아마존 인공지능 이름이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일상 속 또 다른 변화는 모든 유리로 된 화면은 누르면 움직이거나 화면이 전환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의 직관적 행동입니다. 안고 있는 아기가 안경을 손가락으로 자꾸 누르길래 왜 그런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안경의 유리를 터치스크린으로 인식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거죠. 또 집안의 통신망을 KT에서 SKT로 바꾸면서 인공지능 스피커도 지니에서 누구로 바꾸었더니 6살짜리 아들이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더라는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이후 태어난 이들의 세상을 보는 감각과 관점은 아날로그 세상에 태어나서 인터넷을 처음 경험했거나 인터넷 중심의 세상에서 태어났던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이후인 2010년 이후 태어난 현재 13세 이하부터 앞으로 태어날 2024년생까지의 소비자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10년생이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으니 대략 초등학생일 것입니다. MZ세대는 자라면서 PC와 스마트폰을 접했다면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한 세대로 아날로그 방식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디지털 퍼스트가 아니라 디지털 온리인 이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신인류인 것입니다. 알파 세대라는 용어는 2008년 호주 사회학자 마크 맥클린들이 Z세대 뒤에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Z를 이을 영어 알파벳이 없어 고대 그리스 알파벳 첫 글자인 알파를 붙였다고 합니다. 맥클린들의 주장에 따르면
알파 세대는 전 세계에서 매주 250만 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2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AI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고 성장해 사고방식과 소비 패턴이 이전 세대와는 크게 다른 알파 세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 비중도 놀랍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에는 이들 세대가 사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비중이 4%에 불과했지만 4년 후인 2021년에는 70% 가까이 늘어 무려 4년 만에 65%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소비 주체로서 알파 세대의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과 그 잠재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알파 세대는 MZ 세대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이들은 디지털 온리 세대로 대부분의 환경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여건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함으로써 인식과 세계관에서 아날로그와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들은 이미지와 영상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영상 화법에 익숙하고 그래서 이들과의 대화는 길고 복잡하기보다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제작자이기도 하지요. 알파 세대 대부분은 영상 편집에 익숙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글보다는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세대보다 메타버스와 AI에 익숙하고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열렬한 사용자이자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세대를 구분짓는 알파벳 용어를 외우고 개념적으로 기억하는 일은 참으로 피곤한데요. 그러나 브랜드들은 세대 구분을 통해 그들의 행동과 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와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알파 세대가 기업의 주요 소비자층이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들의 소비 의사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초저출산 사회 속 그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세대의 관심은 그들을 위해서라면 주머니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떤 세대의 10대 시절보다 여유 있는 구매 능력이 있지요. 피곤하지만 또 다른 세대 알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민서 멋진 꿈, 원슈타인 비밀의 화원. 너무 멋진 꿈을 꿨어 아무에게도 말은 못할 특히 너에게는 얘기하지 못해 그날부터 보인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단 한 칸 텅 비어있지만 날 가로막는 칸 이 묘한 틈엔 많은 뜻이 담겨있어 볼 수는 없지만 넘어보려 해 한 걸음 우리라는 괄호 속으로 Like a pilot 선이 없는 길을 따라 rise up 마음 가는 곳을 따라 fly high 흐린 날은 없으면 좋겠어 우리 둘 앞에 바람 한 점 없었으면 좋겠어 동화처럼 아름답다 영화처럼 여운이 남을 내가 제일 아끼는 소설 같은 스토리 어른스레 다투다가 아이처럼
spoiler 상상만은 아닐지 몰라 Like a pilot 선이 없는 길을 따라 rise up 마음 가는 곳을 따라 fly high 흐린 날은 없으면 좋겠어 우리 둘 앞에 바람 한 점 없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속에 있는 말이 훨훨 나비가 되나 쌓여가는 말이 like a 마음쯤을 넘쳐 흘러날아가 나는 알아 본능적인 느낌으로 알아 네 마음의 모양을 난 알아 내가 네 주인공인 거란 걸 Like a pilot 선이 없는 길을 따라 rise up 마음 가는 곳을 따라 fly high 흐린 날은 없으면 좋겠어 우리 둘 앞에 별이 가득 떠준다면 좋겠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오라랄랄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오라랄랄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오라랄라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오라랄랄라
세종중앙공원에 펼쳐진 약 8,000제곱미터 규모의 장미원이 7가지 주제를 간직한 장미정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 21일까지 세종중앙공원 장미원을 새로 단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새 단장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2023 세종 가든쇼를 앞두고 개최 장소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기적으로는 2025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준비를 위한 정원 기반 확충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장미원 리뉴얼 공모전을 진행, 정원 작품을 선정해 이를 토대로 장미원 재구성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선정된 정원 작품은 디어 세종으로 7가지 테마를 세종만의 색감으로 표현한 게 특징이고요. 프랑스 파리의 지베르니에 위치한 모네의 정원의 색감을 한국 장미와 식물로 담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장미원, 모네의 장미원, 프루너스 숲정원, 로즈로드, 세종로드 등 다양한 테마로 장미와 자생식물을 혼합 식재해 장미원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새 단장을 마친 후 식재한 장미의 유지관리 기간을 거쳐 2023년 세종 가든쇼 개최 이래 시민들에게 장미원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이번 새 단장이 세종시의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관내 정원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원도시 세종의 주요한 정원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 추진단장은 장미정원을 아름답게 새로 단장해 정원도시 세종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세종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세종중앙공원에서 2023 세종 가든쇼를 개최하며 아름다운 장미원 전시와 더불어 지역 생산 농가들이 운영하는 정원 장터와 다양한 정원 체험 행사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공기남 한올 좋아 고마워.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고 있어요. 향기로운 꽃냄새가 날 설레이게 하죠. 따사로운 햇살이 환하게 나를 비추니 이유 없이 마냥 좋아 고마워. 우연히 내게 찾아와 날 미소 짓게 해요. 향긋한 웃음 지며 내게 찾아와 인사를 하죠. 그대의 손을 잡고 둘이서 걸으니 부끄러운지 내 볼이 빨개지고 있네요. 설렘이 가득한 지금이 좋아요. Don't be shy, don't be shy like it is. 설렘이 가득한 이대로 좋아요. Don't be shy, don't be shy, I like it is. Yes,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좋아요. 꽃가루가 날리는 하늘이 오늘따라 너무나 예뻐요. 꽃향기로 가득 찬 지금 이대로가 나는 너무 좋은데. 설렘이 가득한 지금이 좋아요. Don't be shy, don't be shy like it is. 설렘이 가득한 이대로 좋아요. Don't be shy, don't be shy, I like it is. Yes,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좋아요. Yes,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It is like it, like it, like it. 꽃향기로 가득
지금 이대로가 나는 너무 좋아요. 한국이 여성에 부여하는 경제적 기회의 수준이 세계 65위에 머문다는 세계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구촌 전체를 보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나라가 14개국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는데요. 지난 3일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 기업 법 지수에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0개국 전체 평균 77.1점보다 7.9점 높은 점수인데요.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의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는 80점, 기업가 활동에서는 75점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급여와 관련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을 받아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는 한국의 종합순위가 유럽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져 65위까지 밀린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해 법적 남녀 평등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4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91.3점으로 38위였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104위와 109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1970년 당시만 해도 45.8점에 불과했던 전 세계 평균 점수가 올해 77.1점으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갈수록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작년보다 0.1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9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022년에 성별 관련 제도 개선을 한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법제도 개선 노력이 본물 터지듯 잇따랐던 2002년부터 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른바 개혁 피로가 가시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71.3점, 아프가니스탄 31.9점처럼 오히려 여성 기업 법 지수가 하락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거주지 선택권과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한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정권을 장악한 텔레반이 여성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역시 출국을 제한한 것이 점수하락의 배경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 명에 이르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여성이 여성의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 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각국은 여러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생산 능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피고용인과 기업가로서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서의 개혁은 국가 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탄력적이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배가 첫사랑. 알아 내 맘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뿌옇게 고여버린 널 흘려보내야 해. 기억은 적바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저 별도 달도 사랑한 우리의 파란 하늘은 손 닿을 필요 없이 부서지는 나수인 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 시간에 난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나 봐. 판타지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맨드레이크는 뽑히면 괴성을 지르는 약초이지요. 영화 해리포터에선 주인공이 약초학 수업 중 맨드레이크를 화분에 옮겨 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 한 명이 귀마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괴성에 놀라 기절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로 토마토, 담배 등의 식물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주파의 소음을 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맨드레이크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식물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식물이 내는 소리를 감지해 물을 주는 센서 등 농업용 신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릴라크 하다니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교수 연구팀은 토마토, 담배, 밀, 옥수수, 선인장, 광대나물 등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는 소리를 녹음해 구분하는 데 성공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셀을 통해 최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주변 환경과 고립돼 배경소음이 전혀 없는 지하실에 대형 음향 상자를 설치했는데요. 토마토와 담배 모종 등을 화분에 담아 음향 상자에 넣고 약 10cm 떨어진 곳에 20에서 250kHz의 고주파를 녹음할 수 있는 초음파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식물 일부에 5일간 물을 주지 않거나 줄기를 자르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줬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식물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실험 결과 식물들은 40에서 80kHz의 고주파를 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 16kHz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해당 소리가 병뚜껑을 열 때 나는 딸깍 소리나 포장용 에어캡이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리를 내는 빈도는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식물은 1시간에 한 번 미만의 소리를 냈지만 주기가 잘린 식물은 1시간에 최대 50차례나 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녹음된 소리를 자체 개발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학습시켜 식물이 내는 소리가 식물 종류와 가해진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물이 부족할 때 내는 소리와 줄기가 잘렸을 때 내는 소리가 달랐다는 설명입니다. 소음이 많은 온실 속에서 개별 식물이 내는 소리를 확인하고 구분하는 것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식물이 소리를 내는 정확한 원리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식물 줄기 내부 관다발 안에 기포가 형성됐다가 터지는 현상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으로 추정했을 뿐입니다. 하다니 교수는 식물이 다른 생물체와 소통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생태학적, 진화학적으로 큰 의미를 내포한다며 다른 동식물이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쥐나 설치류, 곤충, 다른 식물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하다니 교수는 꽃밭은 사람이 듣지 못할 뿐 다소 시끄러운 곳일 수 있다며 식물이 내는 소리를 듣고 물을 줘야 할 때를 알려주는 센서 같은 적절한 도구만 있으면 사람들도 식물 소리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치즈, Before Sunrise. 긴 하루 끝 가파른 꿈 유난히 길었던 밤이 저물어가 늘 같은 곳 날 부르는 네가 있어 헤매여도 바라지 않아 여전히 여기
오늘의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도서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과의 대화입니다. 지은이 김대식 챗 GPT, 옮기니 김민정, 권태형, 유병진, 유지윤, 추서연, 출판사 동아시아, 출간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일컬어 21세기 바벨 도서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챗 GPT는 수천억 개가 넘는 문장 토큰과 그 사이의 확률적 상호관계를 학습해 입력값에 맞는 답을 출력하는 언어 모델로 절대 진실의 책을 찾는 소설 속 이야기처럼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주요 학술지들이 논문 저자로 챗 GPT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선 실수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지난 2월 27일 챗 GPT와의 대담을 정리한 책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출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 교수는 과학이나 논문은 문학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으며 예쁜 문장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 챗 GPT 활용 부문을 논문에 표기하면 된다. 챗 GPT 논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챗 GPT와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챗 GPT의 가능성과 한계를 기민하게 탐색했습니다. 김 교수는 챗 GPT에 사랑, 정의, 죽음, 시인 등의 철학적 주제를 물었고 모든 대화는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언어 처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6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난제였습니다. 1950년 이미 이 개념이 등장했고 기호 및 규칙을 설명하는 차원의 인공지능으로 출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요. 김 교수는 1980년대 인간이 축적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다는 데 착안해 기계학습 AI 기술을 연구했지만 실패했다. 고양이와 개 사진을 각각 100장씩 가져다 줘도 AI는 두 동물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환점은 2010년대 들어서인데 그는 인류가 60년간 실패했던 이 분야에서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기계의 딥러닝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챗 GPT는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사전 학습한 후 단어와 문장의 확률적 분포를 계산해서 언어의 지도를 만듭니다. 표절도 의미가 없어요. 글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요. 챗 GPT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분야로는 코딩, 영어학습, 텍스트 요약, 이야기 창작 등을 들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입력하면 1분 만에 K 막장 드라마를 쓰고 엄청난 양의 문서를 순식간에 단 한두 장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챗 GPT의 등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챗 GPT 때문에 작가, 교수, 기자, 변호사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챗 GPT의 활용 유무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챗 GPT는 도구이다. 거부하기보다는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교수는 유튜브를 사례로 들면서 유튜브는 이제 팩트체크가 의미 없어졌다. 챗 GPT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AI와 잘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그의 메시지입니다. 김 교수는 챗 GPT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 확률적으로 높은 문장을 찾고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강화 학습을 한다. 그리고 질문의 맥락을 해석해 답변을 내놓는다면서 챗 GPT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예고편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당장 첫 수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에세이 숙제를 내면 챗 GPT를 활용할 텐데 차라리 이런 기술을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겠어요. 아예 챗 GPT로 써오라는 과제를 낼 겁니다. 말 타다가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됐으니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니까요.
따분하고 지루하죠. 거기서 거기. 변화라고 해봐야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들 뿐이고 하루하루 비슷하게 닮았거든요. 일상에 다른 점이 있다면 평일과 주말로 나뉜다는 것. 어쩌면 누군가는 그마저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그저 평행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걸 지루하다고 생각해서요. 마음이 시들해지고 실증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럼에도 이겨내며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미생이란 웹툰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11시의 데이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함동이었습니다. 스탠딩 에그 그게 너라서 스텔라장 집에 가자 들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밤이 많아져 무슨 생각해 물으면 미소만 그 모습만으로 느낄 수 있어 모든 게 좋아 그게 너라서 어느 깊은 밤 내 꿈에 닿으면 그곳은 너로만 채워져 있어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해 모든 게 좋아 그게 너라서 I just wanna love you in this moment forever 내가 가서 닿을게 걱정 마 이제 어디라도 괜찮아 함께 가줄게 모든 게 좋아 그게 너라서 어느 깊은 밤 널 품에 안으면 내 맘은 너로만 채워져 있어 두렵기도 해 너무 소중해서 그래도 좋아 그게 너라서 I just wanna love you in this moment forever 내가 가서 닿을게 걱정 마 이제 어디라도 괜찮아 함께 가줄게 모든 게 좋아 그게 너라서 너를 바라볼 때면 네 두 눈에 담긴 나만이 영원하길 바래 우리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모아서 놓지 말자고 말해줄래 I just wanna love you in this moment forever 내가 가서 닿을게 걱정 마 이제 어디라도 괜찮아 함께 가줄게 모든 게 좋아 그게 너라서 I just wanna love you in this moment forever
I don't wanna lose your babe. Please hold me all day.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하루 종일 열심히